내용을 보기 전에 조금 학습률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거 확률적 경사학과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건너 그건 나중에 또 중요한 내용이라 그거 나중에 시간 내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분류 아니면 예측이죠? 그렇죠?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게 예전에 이거 선형회계에 했던 그래프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머신러닝이 두 가지 분류 또는 예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뭐 작지만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치면 얘가 어떤 분류에 속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형회계 또는 로지스틱에서 우리가 방정식을 학습한다고 했죠. 그럼 방정식이 지금 얘가 1차 방정식에서 선이 돼 있지만 원래 2차 방정식 하면 이렇게 곡선 형태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방정식의 선을 우리가 얼마나 이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가 를 다 포함할 만한 방정식 선을 실제로는 찾아가는 게 어떤 큰 분류의 알고리즘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분포되어 있는 거에 이걸 다 포함할 만큼의 어떤 지금 결정드리는 그건 아니지만 앞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그냥 선형행위라든지 유니언 레귤레이션이라든지 로이스트 회기가 그렇죠? 뭐 이 방정식의 선이 형태가 어떻게 돼야지만 얘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가 를 시킬 건가 그게 중요 쟁점이라고 치면 과연 이 그래프가 만약에 1차 방정식이라 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최적의 기록이죠. 방정식의 결과가. 그럼 여기에 ax 플러스 b 했을 때의 a 값과 별표인 b 값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는 게 만약에 얘가 정답이라 쳤어요. 얘가 스코어가 한 90% 되는 정답의 기록이라 치면 맨 처음에 실제로는 학습할 때는 이게 정답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죠. 그러면 알고리즘이 처음에 학습할 때는 예를 들면 왜 그 파일이 전형하면서 예를 들면 요거 선이 요게 정답이라고 치고 근데 처음에 학습한다. 그럼 왜 정크리가 끼라고 했으니까 순차적으로 찾아 나간다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크리는 원리는 얘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 선을 찾아 나간다, 이 정답을 찾아 나가는 순서다 뭔가를 치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가 없는 상태에서 아직 학습 처음 맨 1번 학습할 때 그럴 때는 학습을 통해서 요런 아이고 좀 많고 많고 선 그리는 게 있었는데 이거 선곡선 예를 들면 맨 1번 처음 이제 처음 학습 결정들이 처음 학습 요렇게 요런 기술을 찾았어요. 응? 이런 기울기 이런 방정식의 AX 플러스 B를 찾을 말이에요. 어? 처음에 학습할 때. 그래서 보니까 스코어가 아니죠. 응? 방정식을 학습해서 뭐 보니까 스코어가 안 나온다 이 말이 당연히 안 나옵니다. 원래 정답은 이건데 두 번째 학습을 합니다. 두 번째 학습할 때 또 두 번째 학습할 때 또 해요. 이렇게. 그나마 요거보다는 이해가 좀 가까워요. 이 분포에 그렇죠? 근데 보니까 또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방정식이 아니다. 그럼 또 이제 학습할 때 이렇게 점차적으로 뭐 해당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에 가깝도록 학습을 통해서 뭐 오차를 줄여 나가면서 얘를 정답에 가깝도록 찾아 나가는 게 지금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아키텍처라 치면 이럴 때 그 학습률이 아까 러닝 레이트라는 학습률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정답을 찾아 나갈 때 우리가 얘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얘가 정답이면 기울기 있죠. 기울기를 이 정답에 가깝게 높은 쪽으로 줄여 나가겠죠. 기울기를 이제 곱 기울기 이렇게 돼 있는 게 나가면 처음에 이렇게 뿌려보니까 아니다. 방정식이 찾았는데 아니다 싶어서 기울기를 이렇게 줄여 나가는데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 높다는 말은 기울기의 폭이 넓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끄는 거구나. 처음에 이렇게 걸고 만약에 러닝 레이트가 학습률이 높다는 건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얘가 등성등성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이만큼. 그래 놓고 또 세 번째는 요만큼. 그 다음 네 번째는 요 등성등성 요렇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한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 기울기의 폭이 넓게 되는 게 러닝레이트가 수치가 높다 이 말이에요. 응? 찾아 나가는데 정답을 찾아 나가는데 듬성듬성하게 찾아 나가 그 얘기입니다. 그게 러닝레이트가 높다 그 얘기고. 응? 그러면 뭐가 이렇게 듬성듬성 가니까 속도는 빠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가 듬성듬성 가니까 정답은 여기인데 정답을 그냥 못 듣고 못 찾고 정답을 그냥 넘어서 가버립니다. 정답에 가까운 아니에요. 정답에 가까운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응? 그렇죠? 그러면 러닝 레이트가 학습률이 작다는 말은 얘가 촘촘하게 간다 이 말. 촘촘하게 조금씩 처음에 이랬으면 한 5도 각도로 이렇게 잡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얘를 줄여 나가는 게 조금씩 그러면 조금씩 줄여 나가다 보면 아까보다는 뭐가 학습률이 응? 작다는 말은 기울기를 조금씩 줄여나가서 오차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얘는 뭔가 시간 많이 걸릴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촘촘하게 하다 보면 뭐 정답에 가까운 걸 찾을 수도 있죠. 정답에 가까운 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죠. 아까는 크게 하다 보면 정답을 지나쳐갈 수가 있는데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하다 보면 조금씩 뭐 예를 들면 1도씩 줄여나가면 하다 보면 여기 딱 정답에 맞는 뭐 A하고 B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학습률이에요. 학습률. 오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수치값을 조금씩 보완해 나갈 거예요. 크게 할 건지 조금씩 보완해 나갈 건지 그 내용이에요. 그걸 다시 확률 경사관법에도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건 다시 더 정확하게 볼 거. 학습률 때문에 그래요. 학습률이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많이 수정해 나갈 건가, 수정해 나갈 건가. 그게 러닝 레이트의 수치값입니다. 자, 맥스 뎁스는 기본적으로 3. 얘는 가르치기를 더 작게 해도 되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스파이어는. 자, 그러면 코드를 보면 똑같이 여기까지는 갖고 봅시다. 클래스파이어 그레디언트 부스팅 이렇게 랜덤 프레스 아니고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얘도 나중에 가면 그레디언트라는 말이 나와요. 그레디언트 그거는 뭔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오차를 줄여 나가는 방식이 일반적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레디언트. 자, 기본적으로 트리는 러닝 레이트는 0.1, 0.1입니다. 기본값이. 그러면 나중에 러닝 레이트를 뭐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죠. 그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n잡스가 붙고 있어요. 뭐냐? 정렬일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하나씩 해보고 비교해보고 이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대로 검증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해당 트레인 스코어와 테스트 스코어를 각각 뭐 평균값을 찍어볼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필터 언더바 임포턴스죠. 얘는 특정 중요도의 특성을 뭘로 하는지 앞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봅시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랬더니 88, 87 이렇게 나왔네요. 8887.
결정들이 원래 본 순수 결정들이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순수 결정들이는 8484인데 뭐 그거보다는 높으니까 8887 그러면 과대적합은 안 되어 있죠. 그게 비슷합니다. 높으면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폴턴스 특성 중요도를 보면 얘는 7, 4 그 다음 1, 1 얘는 뭐 원 순수 결정틀이랑 비슷해요. 랜덤으로 적는 게 아니에요. 앞에 랜덤 포레스트와 엑스트라트리는 뭘 노드를 랜덤하게 분할한다든지 샘플링을 랜덤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면 얘는 그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성 중요도가 비슷합니다. 원래 결정틀이랑 그 다음에 그러면 과대적합 방지용은 얘는 뭐 가지치기 x를 3으로 뒀으니까 그죠?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 과대적합 방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법으로 얘는 우리가 딥러닝 할 때는 그런 오차를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여러 번 시키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게 그레디언트 부스팅이에요. 매개 변수에 대한 아마 범위가 나와 있을 거예요. 0.1이 기본이면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책에 이제 저도 많아갖고 헷갈려요. 런리네이터 기본값은 0.1이네요. 책에 기본값이 0.1이라는 것밖에 안 나와 있네. 단계로 수행한 트릭에서는 100개고. 범위를 볼까요? 조금 더 0.1은 이면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0.001 그러면 아주 조금씩 오차를 수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뒤에 책에는 뭐 나머지 양상분이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과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책에 나오는 히스토그램 기반 그레디언트 부스팅 되죠. 히스토그램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그레디언트 부스팅인데 특성을 잘게 쪼갠다 이 말이에요. 히스토그램 방식으로 뭐 기본 2, 5, 6개로 히스토그램 시켜서 또 그레디언트 부스팅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는 그게 책의 코드가 책하고 이게 나올 때랑 책에는 얘가 베타 테스트 할 때요. 책이 나올 때는 이 코드가 우리가 알고리즘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알고리즘이 사이클론에서 뭔가 테스트하고 완성되지 않는 알고리즘은 기본적인 저기 어디 안 넣어요. 기본적인 패키지 안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원래는 다른 히스토그램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있었는데 앙상블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책에 있는 코드로 테스트를 하면 안 되고 코드가 책에 있는 걸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완전 정식 아마 테스트가 끝나서 정식 거기에 넣은 것 같아요. 알킬런 패키지에 앙상블 패키지에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번 제가 돌려볼까요? 보면 이게 원래 책에 있는 내용이었고 그냥 바로 돌렸던 것 같아요. 코드가 돌려볼까요? 요걸 여기까지 근데 책에 있는 게 아이고, 아니니까 조금 한번 돌려봅시다. 히스토그램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이용해서 그러면 책에 있는 코드는 이렇게 돼 있죠. 부스팅에 되어 있고 책에 있는 코드랑 같나? 내가 전에 책에 있는 코드를 하는 거 안 돼, 임포트 안 돼서 그랬는데 아마 얘가 임포트가 오류가 났던가 그래요. 이제 전에는 저렇게 했는데 지금은 얘를 먼저 우선 돌려볼게요. 돌려보고 나서 이렇게 돌렸더니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9388 책에는 물로 나왔고 9388 책에 있는 거랑 이게 주석 처리되어 있는 게 책 코드랑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는 정상적으로 사이클론에 앙상블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아마 임포트를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래 에러가 났던 것 같은데. 요렇게 요거 빼고
그걸 빼고 히스토그램 그레디언트 부스팅도 한번 해보세요. 요걸 그 주소필이 하고 책이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책이 이제 얘가 한 몇 년 된 것, 한 2, 3년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나오는, 저 알고리즘들이 완성이 다 되어서 뭔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시절을 한번 하다 보면 뭐가 에러가 많이 납니다. 막 버전도 안 맞고, 그래서 뭐지, 파이썬이 이제 버전 업 되는 거랑, 저 알고리즘들이 또 버전 업 되는 거랑, 뭔가 이게 맞아야 되는데 얘는 업이 됐는데 저기는 업이 안 돼서 안 맞아서 에러 나는 경우.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에러는 각각의 이제 CPU가 우리가 명령어 기반 방식으로 CPU 종류에 따라서 해당 CPU가 처리하는 명령어들이 조금 달라요. AMD하고 인텔이 다를 수가 있고 그 명령어를 처리하는 방식이 그러면 거기에 얘가 뭐 연산 이 학습을 하고 한다는 건 뭔가 연산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CPU가 해당 명령어를 지원을 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U 문제, 그다음 버전 문제, 특히나 뭐 최신 알고리즘이라든지 뒤에 딥러닝에 가면 또 이제 복잡한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그런 버전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저기 어디 그 우리가 아나콘다 깔고 파이참을 깔죠.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최신 또 아나콘다를 깔았더니 지원 안 되는 게 뭐 파이썬이 안 맞아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응? 파이썬이 안 맞아서. 그래서 나중에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가 머신러닝까지는 괜찮은데 딥러닝이 자꾸 에러가 나고 그러면 저번에 가르쳐줬을 그 콜앱에서 그냥 돌리세요. 그거는 버전 업되면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우리는 막 오류를 찾아가고 또 뭘 설치하고 변경하고 이래야 되니까 딥러닝 할 때는 그게 또 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봐가지고 계속 에러가 나면 또 뭐 찾아서 설치를 하고 설정을 바꾸고 이래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보고는 그냥 콜앱에서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일 할 거는 비지도 학습인데 이제 내일 할 거 데이터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넘파의 배열 데이터예요. 그걸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으세요. 넘파의 배열 데이터. 네. 내일 할 때 데이터 부를 우선 잠깐 보면 그거는 미리 용량이 많았던가? 군집 내일 할 거 군집 알고리즘 비지도 학습인데 그거 할 거예요. 사진, 이미지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과일 데이터가 필요해요. 파일 데이터. 그러면 이 파일을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fruits underbar 300mpy라는 파일입니다. 그럼 뭐냐면 과일 사진이 세 종류의 과일 사진이 300개가 있어요. 원래 데이터가 과일이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 데이터예요. 그런데 얘가 원 이미지는 사진입니다. 곱하기 이 말은 가로 100픽셀, 세로 100픽셀짜리의 사진이 3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는 뭐 사이클론의 알고리즘은 이미지 자체를 뭘로 학습을 시키지 못해요. 얘를 배열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그걸 배열로 변환시킨 게 뭐냐면 fruits underbar 300 mpy, mpy가 놈파일 배열이다 이 말이에요. 배열 파일. 그러면 얘에 여기 데이터를 불러와서 numPy 배열 이 자체가 이제 numPy 배열이니까 numPy 배열은 mp.load 하면 numPy 배열을 가지고 와서 뭐 바로 numPy 배열로 변환시켜줘요. 그러면 걔의 CF가 뭐 300, 100배 3차원 배열이다 이 말이에요. 3차원. 이미지는 기본이 3차원, 색상 이미지는 4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미리 요걸 제가 게시판에 올려놓으니까 다운만 받아 놓으세요. 준비하고 있다가 내일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뭐 100 곱하기 100이 2차원 배열의 데이터가 300개가 이 말이에요. 3차원 배열. 과일, 사과 100개, 파인애플 100개, 바나나 100개인데 얘는 이제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 비지도 학습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는 지금 분류할 때 가르쳐줬죠. 물고기에 만약에 길이와 무게를 주고 얘는 뭐 돔, 또 길이와 무게 주고 빙어, 화이트피쉬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얘는 타겟이 없어요. 데이터만 있어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응?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가 과일이 세 종류의 과일인 걸 알고 있지만 이걸 학습하는 알고리즘은 모릅니다.
색깔이 어떤 과일인지도 모르고 종류가 색인지도 몰라요.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학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당 그러니까 수치값이 배열로 변환돼 있으니까 배열에 어떻게 수치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학습을 해서 알아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분류한다는 말은 뭐 세 개를 네 개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꼭 세 개로 분류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사과랑 파인애플이랑 동그랗게 생겼어. 왜냐 얘는 그림을 보고 분류하는 게 아니고 수치를 보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나는 길쭉하니까 완전 다른 형태의 수치겠죠? 그렇죠? 수치값이 변하는데 파인애플하고 사과는 특히나 이건 또 흑백 이미지야. 색상이 있는 게 아니고 흑백 이미지로 수치를 변환하면 분포가 사과도 동그래, 파인애플도 동그래. 비슷한 분포에 있는 거니까 얘는 같은 갈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갈로. 바나나 만약에 모양이 쭉은 바나나는 상관없는데 바나나가 재배하다가 잘못했고 동그랗게 됐죠? 그걸 또 사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림 형태로 분류하지만 얘는 배열의 수치 부만 보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만 받아놓고 오늘 할 건 엑스트라 트리 는 실제로 안 해봤죠? 그래서 과제는 오늘 그 데이터 트리 앙상블에서 엑스트라 트리와 뒤에 나오는 히스토그램 기반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거 두 개 책에 있는 예제를 보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3월 아니 어저께 내가